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파동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중첩되는지, 그리고 독립성. 포인트를 두 가지로 놓고 할게요, 선생님이. 첫 번째는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두 번째는 이 파동이 간섭이라고 됐잖아요. 그럼 이 간섭 조건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먼저 우리가 파동의 중첩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중첩. 중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겹치는 것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첩과 독립성 나와 있잖아요. 중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겹치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근데 독립성이라고 했잖아. 이 두 개의 파동이 만날 때 그 각각의 파동은 뭐한다? 서로 겹쳐져도 서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지 걸 유지하면서 겹친다는 거야. 이런 거야.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고요.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파동은 진폭이 y1이고요. 얘는 y2야. 그러면 얘네들이 만날 거 아니야. 만나면 원래 있던 y1과 y2가 합쳐져서 y1과 y2가 합쳐서 이렇게 y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합쳐졌던 게 좀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얘는 다시 이쪽 반응 계속 왼쪽으로 갈 거고 이쪽 반응 오른쪽 갈 거 아니야. 이렇게 분리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원래의 성질을 유지한다는 거야. 아까 얘 y1이었 y2였잖아. y2라고요. 얘도 y1이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중첩되기 전에 파동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독립성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Understand? 그래서 파동의 중첩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파동이 이렇게 만날 때가 있는데 만나더라도 그렇죠? 만나더라도 그 이후에는 원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행을 한다. 이게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거 F1과 F2는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조건이었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첩되는 요 파를 우리가 뭐냐면 합성파라고 합니다. 합성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파동의 중첩의 의미와 독립성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간섭이 뭐냐? 이렇게 중첩이 되었을 때 그 만나는 점이 있잖아. 이때 얘네들이 서로 간섭하는 거잖아. 이때 나타나는 진폭의 변화를 간섭이라고 하는 거야. 자, 뭐라고? 간섭이라는 것은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둘 이상의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진폭의 변화. 물론 한 점에서죠. 그쵸?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나는 점. 그쵸? 그 점에서 둘 이상의 파동이 중첩되었을 때 나타나는 진폭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간섭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경우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파동이 이렇게 그쵸? 오는 파동이 있고요. 이렇게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네요.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오는 파동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서로 만난다 그러면 잠시 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여기를 선생님이 뭐 x라고 했을 때 얘는 2x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한다?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냐면 보강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거꾸로 이렇게 골이 만나면 골이 더 깊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마루하고 마루 만나는 것도 골과 골이 만나는 것도 보강 간섭입니다.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루하고 마루 또는 골이 만나는 것처럼 진폭이 두 배가 되는 것을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오는 경우와 반대 방향으로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아무것도 없겠죠. 마루와 골이 만나는 상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의 의미, 보강 간섭은 마루와 마루 그리고 골과 골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강간섭이라고 얘기하고요. 상쇄간섭은 마루와 골, 그렇죠? 진폭이 반대 방향이니까 상쇄되겠죠? 그걸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아래쪽 지금 얘기 다시 나와 있는데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잘 됐지 이제? 요거 A 같은 거 있죠? A 같은 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루하고 마루 만나니까 이렇게, 골하고 골 만나니까 이렇게, 마루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파. 이거는 보강간섭이지만 얘는 반대파죠. 반대 위상이죠? 그래서 얘가 반대로 조금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줄어드는 이걸 우리가 상쇄간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강간섭은 진폭과 진동소 같은 두 개의 파동이 보강간섭하는 경우 원래 두 배가 되는 거고, 이런 상쇄간섭하는 경우는 0이 되겠죠. 얘는 진폭이 두 배가 같은 게 아니니까 그 차이만큼만 빼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바로 파동의 간섭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강간섭, 상쇄간섭을 조금 더 예를 할 건데, 물결파를 예를 들 거야. 물결파. 지금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이건 있는데요. 선생님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복습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동심원들이 많이 보이죠? 그림 설명부터 할게요. 여기 S1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S1이라고 나오는 부분에서 바로 물방울이 떨어진 거야. 물방울이 퍼져나가겠죠? 동심을 그리면서. 그래서 이 실선은 마루를 이은 선이고요. 이 점선은 골을 이은 선이라고요. 자, 이거는 마루고요. 이 점선은 골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 마루에서 마루까지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파장이 되는 거죠. 오케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뭐 요 길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파장이 되는 거죠. 자,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퍼져나가는데 얘네들이 뭐 하는 거? 서로 만나는 거야. 만나는 지점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S1과 S2의 길이가 9cm래요. 그럼 봐봐. 1파장, 2파장, 3파장. 3파장이 9cm라는 거야. 그치? 3파장이 9cm라는 거야. 그럼 파장은 얼마나 되는 거죠? 파장은 3cm구나 라는 힌트도 주어져 있네요. 여기서 2파동의 파장은 3cm라는 건 얘기도 구할 수 있죠. 자, 그리고 계속 보자. 그리고 여기 P점이 있고요. 여기 Q점이 있고 여기 R점이 있대요. P점은 지금 마루하고 마루가 만났죠. 그리고 R점은 골하고 골이 만났죠. 그러니까 마루하고 마루 만나는 P점, 골하고 골을 만나는 점 R점이 보강간섭이 되고요. 진폭이, 자, 요 부분이, 요 보강간섭이 바로 진폭이 2배가 되는 거죠. P하고 R 부분이. 반면에 이 Q는 이 마루하고 골이 만난 거죠. 그러니까 얘가 상쇄가 되는 거죠. 얘는 진폭이 0인 곳이야. 진폭이 없는 0인 곳이 바로 Q가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요 그램을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자, 그리고 나서 경로차를 물어봤는데, 경로차는 뭐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P점에서 경로차를 알고 싶어. 그럼 뭐야? S1에서 P까지 거리 있죠? 요 거리와 S2에서 P까지 거리를 차이를 경로차라고 하는 거야. 경로차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길이의 차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람다, 2람다, 3람다만큼의 거리가 있고요. 얘는 얼마야? 람다, 2람다, 2람다만큼 있죠? 그러니까 이 PQ에서의 경로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람다가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죠? S1에서 P까지 길이는 3람다야. S2에서 P까지는 2람다야. 그러니까 경로차는 얼마가 되는 거야? 람다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건 무슨 간섭? 보강간섭이라는 그 구역이죠. R점, Q점부터 보자. Q점 한번 볼까요? 지워야죠. 여러분 안 헷갈리겠죠? 자, Q점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람다, 2람다, 3람다. 그쵸? 3람다에서 람다하고 0.5람다니까 1.5람다죠? 빼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1.5람다. 얘는 무슨 구역이죠? 상쇄네. 그쵸? 아까 상쇄라고 배웠었죠? R점 보자. R점 보니까 R점도 지우고 해야죠. 안 헷갈리게. R점도 보니까 여기네요. 그럼 얼마야? 람다, 2람다, 1.5, 0.5람다니까 2.5람다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그렇고 람다, 2람다, 2.5람다. 둘 다 0이네. 보강간섭이죠. 예? 그쵸?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이 보강간섭인 구간은
0람다, 람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이 보강 간섭인 구하고는 0, 람다, 2람다, 3람다 이런 식으로 간섭 그 경로차가 나타나고요. 뚜뚜뚜 하고 상세 간섭인 경우에는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2분의 뭐 4, 5 람다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세 간섭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걸 분석해 봤더니 보강 간섭이라는 건 짝수배죠. 뭐의 짝수배냐면 이 반파장 있죠. 반파장의 짝수배로 표현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상세 간섭은 이게 2분의 1, 2분의 4 나오니까 2분의 1 람다의 홀수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n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홀수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보강 간섭이 이렇게 표현해서 뭐냐면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표현하고요. 상세 간섭은 봤더니 반파장의 홀수배가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 홀수배. 이게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 P점하고 R점은 지금 보강 간섭인데 P점은 지금 피크야, 피크. 가장 높이 올라와 있는 주지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잠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내려가겠죠. 그렇죠? 물결 칠 거 아니야. 내려가고 Q점은 마디라고 해서 얘는 상세가 중요한 게 나오는데 상세간섭 요 구간에서는 진폭이 0이라고 했잖아.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0이야. 그 계속 0인 구간을 우리가 점을 마디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좀 이따 정상파 얘기하면서 마디하고 배를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부터 정리할게요. 반파장 짝수배, 반파장 홀수배 되게 중요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앞에 이제 다시 앞에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선생님이 다시 정리해놨는데요. 보강간섭, 상세간섭 이렇게 내가 반파장의 짝수배, 여기는 반파장 홀수배 나왔는데 앞에 있는 페이지 그 내용을 갖고 왔어요. S1하고 S2를 바로 전파원이죠. 물방울이 퍼져나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임의의 점 P점이 있고 Q점이 있습니다. P점에서의 경로차는 람다, 2람다, 그렇죠? 2람다 여기에서 얼마?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그러니까 결국 절대값이니까 얼마 되는 거야? 2람다만큼이 나오겠고, 그렇죠? Q점에서는 봐자. Q점에서는 이제 파란스럽게요. 람다, 2람다, 3람다, 3.5람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람다, 2람다, 3람다. 그렇죠? 그럼 얼마야? 0.5 람다가 되는 거죠. 즉 2분의 1 람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하는 거야?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고 반파장의 짝수배가 된 거죠. 그 얘를 뭐야? 우리가 보강 간섭이 되는 거고 얘가 상세 간섭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보강 간섭이라는 것은 이렇게 반파장의 짝수배라고 표현하고 얘는 상세 간섭은 반파장의 홀수배를 표현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보강 간섭은 마루가 만나는 지점 또는 골하고 골이 만나는 지점을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진폭이 2배가 되겠죠. 만약 같은 진폭이 있다면. 근데 이때는 우리가 0, 람다, 2람다, 3람다 이 경로차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렇죠? 쭉 해봤더니 이걸 봤더니 2분의 1 람다에 얼마? 짝수배만 곱한 게 되는 거고 상세 간섭은 마루하고 골 진폭이 상쇄되겠죠? 이렇게 만나는 구간인데 얘는 반파장에 2분의 1 람다, 2분의 3 람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그쵸? 그래서 반파장에 얼마? 짝수배가 된다. 아니 홀수배가 된다 참. 그쵸? 홀수배가 된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 이게 보강간섭, 상세간섭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경로차라고 해서 뭐 말 그대로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고요. 그냥 어떤 점에서 점원까지 파원까지의 길이의 차를 비교한 게 바로 경로차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의 간섭이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게 어디에 활용되는지 바로 소음 제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에어팟 좋아하죠? 지금 요즘 다 에어팟인데 에어팟 1도 있고 2도 있고 프로도 있잖아. 1, 2는 좀 에어팟 모양이 이렇게 길게 생겼죠. 그렇죠? 프로는 약간
이렇게 생겼죠? 그림 참 잘 그린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죠? 바로 이 프로에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그걸 끼고 있으면 버튼을 누르면 밖에 있는 소음을 분석해서 그거와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서 상쇄시켜 가지고 뭐한다? 소음을 없애주는 역할이 바로 노이즈 캔슬링이거든요. 이게 바로 소음 제거.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외부 소음을 분석을 해서 이거와 반대 방향으로 파동을 만들어서 내 귀에는 안 들어오게 상쇄시켜서 안 들어오게 만드는 게 바로 소음 제거죠. 그래서 요 기술이 요즘 좀 상용화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엄청 좋잖아. 근데 이 단점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좀 내가 그 뭐라 해야 되지? 뭐 그걸 끼고 걸었을 때 위험을 감지하기 너무 어렵죠. 뭐 자동차 경적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 근데 이런 데한테 유용할 거야. 공장 같은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 무엇이다냐? 우리 막 소음이 많잖아. 그래서 좀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되게 좋겠죠. 그래서 소음 제거할 때 사용되고요. 자동차에도 많이 쓰입니다. 여기 자동차 배기관 소음 제거라고 있죠. 여러분 자동차 배기관 이렇게 생겼어요. 착. 그래서 약간 이렇게 생겼어.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두두두두 그쵸? 소리가 지나갈 거야. 근데 원래 만약에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밖에 배기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소리가 그대로 바깥으로 전달되겠죠. 근데 이렇게 얘는 그대로 갈 거야. 근데 이렇게 돌아가는 소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돌아가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반파장만큼만 반대 방향 이 시간 경로차를 반파장만큼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반파장이 홀수배만큼 만들면 여기 있는 파동과 여기 돌아오는 파동이 반대 방향으로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마루 골이 만나서 상쇄가 돼서 소리가 없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쓰이는 배기관에 쓰이는 소음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있죠. 어떤 데 보면 오토바이가 엄청 시끄러운 오토바이가 있어. 그쵸? 막 굉음이 막 꽝 들어가는 거 있죠. 그거 왜 그러냐면 일부러 여기다 구멍을 뚫는 거야. 이걸 안 만들게 소리 자기 크게 하고 뽐내고 싶어가지고 빵꾸를 내면 배구간에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 진짜 막 자던 사람도 다 깰 정도로 엄청 커요. 그래서 뭐 양아치들이 요거를 빵꾸 내가지고 소리 크게 만들고 막 다 쳐다보게 만들잖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았죠? 그래서 소음 제거, 파동의 간섭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얇은 막에서의 빛의 간섭. 그래서 얇은 막이 뭐냐면 얇은 막의 두께와 보는 각도에 따라 경로차가 달라져 보강 간섭하는 빛의 파장이 달라진다. 이런 거야. 선생님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막이 있다고 치자. 원리만 설명할게. 그래서 눈이 있어. 눈을 이쁘게 그릴까요? 눈이 너무 무서운데, 그쵸? 눈에서 이렇게 그리고요. 빛이 이렇게 나와 있어. 빛이 나와 있는데 빛이 오고 있어. 빛이 오고 있어. 근데 이 막을 이렇게 나오는 빛이 1이 있을 테고요. 들어갔다가 여기서 나오는 빛이 2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1번과 2번에 뭐가 생기면 경로차가 생기는 거야. 그쵸? 그리고 요 경로차 생기는데 이 색이 있을 거 아니야. 색에 따라 파장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 파장에 따라서 상세가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보강간섭이 결정되는 거야. 파장에 따라서. 파란색 빛인지 빨간색 빛에 따라서 상세가 일어나는지 보강이 일어나는지 되겠죠.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는 이 특정색만 보이는 거야. 요거 봤을 때랑 요거 봤을 때랑 우리가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 지점에서 특정색만 보인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우리가 움직이면서 뭐 하는 거죠? 색이 달라지게 보이는 거잖아. 그래서 얇은 막의 두께와 이 두께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로차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색깔이 달라지게 나타난다 라는 게 바로 얇은 막에서의 빛의 감소, 비누막이라든지 기름막 같은 경우가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 사용되냐면 무반사 코팅입니다. 안경 반사 반지 코팅. 그래서 안경이 반사되면은 내가 앞을 봐야 되는데 못 보잖아. 그래서 무반사하게 만든 코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조절해가지고. 그리고 집회 위조 방지 기술, 또 CD나 DVD 정보를 읽게 된 것 같은 경우가 이 간섭 현상을 이용해서 된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요거는 가로죠. 이거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간섭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된다라는 거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물론 이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굴절률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뭐 그런 건 필요하면 선생님 문제가 나오면 그거를 뭐 증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 그래서 이렇게 활용됩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세 번째 악기입니다. 여러분들 악기 많이 있죠. 현악기, 관악기 많이 있죠. 현악기, 관악기. 관악기 뭐 우리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팸플릿. 그래서 소리가 공명 영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큰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거의 원리가 바로 간섭입니다. 그래서 악기에서 소리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도록 하여 선명하고 큰 소리가 나타나게 합니다. 줄에서의 간섭, 공기 기둥의 간섭 나오는데 선생님이 좀 이따가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정상파 설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정상파 내용이 전년도 전 교육과정에서는 다 자세하게 다뤄줬습니다. 악기에서의 정상파. 근데 다 가르쳤어. 그래서 지금은 정상파가 뭔지만 알면 돼. 그리고 어디에 요용되는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정상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 정상파라는 것은 아까 이렇게 얘기했잖아.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이 서로 만날 때 계속 중첩이 계속 오고 있는 거야. 이쪽에서 파동이 계속 오고요. 이쪽에서 파동이 계속 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만날 거 아니야. 계속 중첩이 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프린트물과 함께 보면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앞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이 처음에 나와 있는 그림 무슨 그림인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파동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B 파동은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서로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날 거 아니야. 서로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할 건데 선생님이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렸어요. 지금 A와 B가 이렇게 만났을 때 지금 0초일 때 이렇게 만나기 시작한다라고 할게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잠시 후 얼마나 시간도 나가겠죠? T가 4분의 1T일 때 그쵸? 4분의 1T일 때 어떻게 되는지를 그려볼게요. 계속 이거를 그리고야 돼. 이거를 그리면서 슉 하고 슉 그쵸? 그럼 얘가 빨간색이 얼만큼 이동할 거냐면 4분의 1t라고 했으니까 한 칸만 이동할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고 그림 잘 그려야 돼.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파란색은 한 칸만 또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한 칸을 더 가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구역에서는 어떻게 해? 서로 보강이 일어나니까 이런 식으로 대단하겠죠. 그치?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이번에는 t가 2분의 1t가 되겠죠. 이번에는 다시 수직선을 그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한 칸을 이동해야 되겠죠. 빨간색이 그럼 한 칸 더 이동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왔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오른쪽 이동하고요. B가 얘는 다시 한 칸 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동했겠죠? 그쵸? 잠깐 여기서 잘못했네. 이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만나는 구간이 생기겠죠? 이 만나는 구간 요 구간은 지금 뭐야? 다 상세가 되겠네. 이렇게 진폭이 다 0이 되겠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t가 4분의 3t일 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그려보면 그렇죠? 빨간색은 오른쪽 가고 있어. 좀 계속 한 칸 더 가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다 말았네 참. 아이고. 빨간색이 오른쪽 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될 거고 파란색 오른쪽 가야 되니까 이런 식 되겠죠. 그러면 다시 만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더 그려볼게요. 선생님 분석해봐야 되니까. 다음엔 t가 t일 때 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래서 빨간색 가니까 계속 그려야지. 자, 빨간색 가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이렇게 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 만나는 지점은 다 0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계속 얘네들이 이제 이 녹색
그래프들이 계속 이제 움직일 거 아니야. 그거를 선생님이 정상파를 파동을 한번 그려봤더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요 하고 지금 보니까 이런 식 될 때도 있고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 이런 식이 되고 다시 반대 방향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얘네들은 진동하고 이렇게 그렇죠? 얘네들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네들은 계속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야.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요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디라고 하는 거야. 바로 여기가 상세 간섭이 계속 상세 간섭이 나타나는 거여서 반대 파동이 계속 만나는 거여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마디 부분입니다. 반면에 여기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했던 요 부분은 지금 뭐냐면 진폭이 최대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는 배라고 합니다.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폭이 2배가 된 거예요. 보강 간섭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높아질거나 쟤들 마루마루 또 골골 만나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정상파라고 합니다. 정상파는 진폭과 또 진폭, 뭐 파장, 길이, 속도 다 같은 파형이 만나서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거. 마치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우리가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이 이제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마디 하면서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 움직이지 않는 부분을 바로 마디가 하는 거죠. 그래서 파장도 같고 속도도 같고 진동도 같은 것들이 모여서 만나서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정상파라고 하는데 진폭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진폭이 최대가 되는 점을 전혀 진동하지 않는 모습을 마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파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얼마나 바로 2분의 1 람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와 배 또는 마디와 마디 사이는 2분의 1 람다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장도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한다? 정상파라고 한다. 이 정상파를 이용해서 바로 뭐냐면 우리 악기를 만드는 거야. 관악기, 현악기.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기타가 이렇게 생겼어. 기타 줄이 이렇게 있어. 기타 줄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여기 뭐 고정시키잖아. 그러면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띵 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진동이 시작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진동이 어떻게 돼? 마치 이런 식으로 떨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누르 부르르 떨리잖아. 그치? 그게 바로 정상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땡기는 게 이렇게 왔다 다시 되돌아올 거 아니야. 되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파동이 중첩이 돼가 정상파가 만들어져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손을 여기에 닿냐 해서 그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진폭을 진동수를 조절할 수 있는 거야. 요거를 조정하면서 어디에다 댔냐에 따라서 이 정상파의 파장을 조절할 수 있어서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소리의 원리입니다. 이 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관에서 내가 후 불렀어. 그러면 소리가 왔다 되돌아올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파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보강 상세가 나타나면 소리가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사용된다는 것만 하고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상파가 이런 거야 라는 것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지금 파동의 중첩과 독립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첩이라는 것은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만나고 나서는 걔네들은 뭐한다? 다다 서로 겹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독립성을 갖고 있다. 라는 걸 첫 번째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섭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기본적으로 얘기했죠. 보강 간섭은 마루 골, 상세는 마루 골, 반대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조건 반파장의 짝수배, 반파장의 홀수배까지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상파까지 얘기한 거죠. 이 정상파는 진폭과 또 진동수, 파장 다 같은 속도까지 같은 파형이 만났을 때 마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파동을 정상파라고 하는데 이 특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부분을 뭐 한다 우리가 마디가 되는 거고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뭐란다? 뭐 배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고 얘네들이 어디 사용된다? 악기 같은 거에 많이 사용된다. 라는 것까지 얘기하고요. 그 밖에 좀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함께 얘기하고 또 다시 모르면 다시 질문하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트가 여러분들 우리 3-1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 좀 어렵게 나오는 파트인데 그게 바로 이런 것들이야. 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생소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요. 많은 문제 풀어보고 고민해보고 질문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